법무장관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가 재직 중인 동양대 총장상을 받은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 이 대학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딸의 키스트 인턴 활동 증명서의 진위를 놓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무시한 임명 강행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비구름의 영향으로 올해까지 중부지방에 최고 3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엔 전국이 태풍 링링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마트 가전 판매점인 일렉트로마트 매니저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고객을 비하하고 조롱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객 컴퓨터에 저장된 여성 사진을 공유하면서 성희롱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0%,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줄면서 물가가 더욱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어제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딸과 관련돼서 제기된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딸이 이 동양대에서 총장상을 받았고 여기에 어머니 정 교수가 개입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조 후보자의 딸을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교수도 오늘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고려대에 다닐 때 다른 대학교 총장상을 받았다고 기재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조 씨에게 총장상을 준 대학은 동양대로 확인됐습니다.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씨가 교수로 있는 대학입니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상 수상에 어머니 정 교수가 개입했다고 보고 오늘 동양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정 교수 사무실과 학교 총무팀이 대상이었는데 정 교수는 오늘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업하는데 이제 첫 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을 휴강을 하셨습니다. 검찰은 또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지원서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힌 코이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서울대 의대에도 수사관을 보내 조 씨가 2013년 지원했다 탈락한 서울대 의전원 제출 서류도 확보했습니다. 관계자 소환도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논문 제1저자 의혹과 관련해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소환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어제 간담회에서 딸의 경력 쌓기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다고 여러 차례 해명했습니다. 저나 그 어느 누구도 연락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논문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그 교수님께 또는 저희 가족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 없습니다. 검찰은 또 조 후보자 가족 펀드 의혹과 관련해 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가로등 전멸기 생산업체 이모상무와 웅동학원 이사들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네, 여러 의혹에 대해서 조 후보자의 직접 개입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또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이 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인턴 증명서의 존재 여부입니다. 조 후보자 측에선 증명서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키스트 측에서는 발급 기록이 없고 또 책임자도 증명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 이렇게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청문회 준비단은 인턴 증명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키스트 관련자를 불러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은 3주간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의 인턴 경력 증명서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형 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활동한 건 5일에 불과해 허위 인턴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키스트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인턴을 하면서 실험에 참가했나 봅니다. 근데 그 증명서를 받은 바 있고요. 키스트에서 발급한 서류를 보고 실제 어떤 상황인지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나 키스트는 인턴 이수증을 발급해준 기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취재 결과 조 씨의 인턴 활동을 맡았던 책임자도 인턴 증명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인은 들어간 증명서가 나왔나요? 혹시 그러면 쓰면 좋겠다고요.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확실치 않은 걸 지금
키스트 측은 발급 기록이 없다고 하고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책임자도 모른다고 하는 상황. 이와 관련해 청문회 준비단은 인턴 증명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A센터장을 지난주 소환했습니다. 또 최근엔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키스트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 소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비 소장은 정 교수의 부탁을 받아 조 후보자의 딸의 인턴을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과랑 관련된 키스트 연구가 있으니까 이쪽에 이제 있으면 이쪽으로 해달라. 검찰은 조 후보자의 자녀가 부산대 의전원뿐 아니라 서울대 의전원 등 또 다른 입시 전형에서도 허위로 활동을 기재했을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일정상의 수순으로 보면 이르면 7일 임명이 가능합니다. 청와대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또 법무장관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추가로 부여한 시간은 나흘입니다.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제출 시한인 2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자 사실상 조 후보자 임명 수순을 밟는 겁니다.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청문 보고서 제출 시한을 나흘로 잡은 건 순방 일정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사흘로 하려 했지만 이럴 경우 6일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문 대통령이 6일 저녁에 귀국하는 만큼 보고서를 다 보고 결정하기 위해 나흘로 정했다는 겁니다.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순방 중 임명하는 건 피하면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청문회를 열 가능성도 대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6일까지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이르면 7일 조 후보자 등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대부분의 의혹이 해소됐고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 정부 들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현재까지 16명입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현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첫 번째 장관이 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청와대는 6일까지를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국회가 이 시한 이내에 청문회를 하고 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까? 이게 남은 문제입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네, 장혁진 기자, 야당의 태도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한국당은 특히 청문 보고서 송부 시한을 6일로 잡은 걸 문제 삼고 있는 거죠? 네, 한국당은 대통령이 시간을 얼마나 줄지를 기준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간 한국당은 증인 출석 절차에 닷새가 필요하다. 그러니 다음 주에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주장해왔는데요. 청와대가 6일까지로 시한을 잡은 건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명을 강행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민과 국회를 능멸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부에선 국회 보이콧 얘기도 나옵니다. 네, 여당 상황을 보죠. 민주당은 어제 기자간담회가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이런 흐름이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당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한국당에 공을 넘겼습니다. 한국당만 결심하면 6일 이전에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그러니 의혹 던지기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당이 문제 삼은 증인 출석 문제는 일부 주요 증인이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당은 어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여론도 흐름이 괜찮다고 자체 판단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만 다시 되면 청문회는 다시 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6일이 지금 시한인데 그 전에 청문회를 여는 문제를 지금 여야가 물밑 협의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민주당과 한국당 서로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만
법사위를 중심으로 협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과 정치적 명분을 놓고 수를 고심할 것 같은데요. 국회에 주어진 국회 시간이 6일까지인데 시간상으로 보면 6일 아침에 협상을 타결해 당일 청문회도 가능하니 명분상 이때까지도 협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회 장혁진 기자였습니다. 어제 열린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오늘 새벽까지 8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청문회가 아닌 기자간담회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불가능했던 한계를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도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고 조 후보자도 본인이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한 게 없다. 그래서 확인이 어렵다는 반복된 질문과 답변이 되풀이됐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3시 반 시작된 기자간담회는 새벽 2시 끝났습니다. 4번의 휴식 시간을 빼고 꼬박 8시간 20분. 마라톤 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는 딸의 입시 부정 의혹 등은 단호하게 부인했지만 그 과정에서 일체의 불법이 없습니다. 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위장 전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의 핵심,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아내가 투자했고 오촌 조카가 귀국해 수사 받아야 한다.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어떤 일이 실제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같은 질문과 답이 반복되면서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모른다, 나도 궁금하다 이런 답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제가 전혀 몰랐다는 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인사청문회와 달리 준비단의 도움 없이 답해야 하는 상황. 거듭된 자료 확인 요청에는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확인하려면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지 않습니까? 간담회 끝 무렵엔 신경이 곤두선 모습도 보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추가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조국 후보자도 한계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이게 공정한 해명의 자리라고 납득할 수가 있을까요? 이 자리보다는 인사청문회가 훨씬 더 진실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보고. 여야는 그러나 공방 끝에 오늘도 청문회와 관련해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어제 이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맞불 기자간담회를 오늘 열어서 조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딸 입시 특혜 의혹과 사모펀드, 웅동학원 의혹 등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릴레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후보자가 없다 보니 논쟁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기자들 질문도 별로 없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조국 후보자가 섰던 자리에 오늘은 한국당 의원들이 섰습니다. 국민 모독의 죄를 지은 조 후보자가 그 변명마저도 시종일관 분노 유발과 짜증 폭발이었습니다. 딸 논문 의혹이 먼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좀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그리고 책임 교수의 그 재량의 과기부 훈령 연구윤리 지침이 2007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2007년. 조 후보자 딸의 영어 능력과 관련해선 공익 제보라면서 고교 성적까지 공개했습니다. 영어 작문, 영어 독해 평가는 상당히 하위 등급입니다.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해합니다. 사모펀드 해명도 거짓말로 몰아세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국 패밀리가 이 펀드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 펀드의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 75억을 약정해놓고 투자처를 모를 리 없다고도 했습니다. 운영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매 분기별로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웅동학원 관련해선 셀프 소송을 했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짜고 치는 재판을 통해서 웅동학원이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 100억 원을 부담하게 합니다. 딸 장학금 의혹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등 또 다른 의혹들도 제기했지만 후보자 없는 간담회 역시 진실을 가려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네, 그리고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금을 두고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한 적도 없는데 선정됐다는 이 장학금과 관련해서
총동창회 측은 원래 재단에서 장학금을 선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재단 측에선 조 후보자 딸이 장학금을 받았던 해엔 장학생을 직접 선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희 어떤 가족이든 이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장학회건 환경대학원 어느 누구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지급됐다는 조국 후보자 딸의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장학금을 지급한 총동창회 측은 재원을 댄 송강재단이 장학생을 선정해 지급하는 이른바 특지장학금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 장학금 지급에 학교나 교수들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지장학금의 거의 95%는 거의 기부자들이 선정이 옵니다. 명단은 선정이 온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신청을 받거나 신청서를 받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단 측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재단 관계자는 2013년 말 재단이 설립되다 보니 이듬해인 2014년엔 미처 장학생 선정에 관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학금 운영을 담당해온 총동창회 측 관학회 관계자는 관련 자료들을 검찰에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까지는 송강재단에서는 장학생을 선정을 해가지고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검찰에 충분히 자료를 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학금을 반납하려 했는데 불가능했다는 조 후보자의 어제 발언과 관련해 총동창회 측은 한 번 지급한 장학금은 반납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희경입니다. 한동안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린 비구름이 북상하며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에 폭우를 쏟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태풍도 온다는데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정훈 기자, 가을 장마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언제 얼마나 비가 오겠습니까? 네, 슈퍼컴퓨터 비구름 예상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린 구름대가 밤새 중부지방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곳곳에 좁은 띠 형태의 비구름이 발달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에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를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에 최고 300mm, 남부지방에도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가을 장마를 몰고 온 정체전선에 북상하는 태풍 링링으로부터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폭우를 뿌리는 겁니다. 네, 비도 비지만 주말쯤엔 태풍도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요? 네, 어제 발생한 태풍 링링은 수온 29도가 넘는 따뜻한 열대해상을 지나며 세력을 점점 키우는 모습입니다. 최근 위성 영상에서는 강한 태풍에서 나타나는 중심 부근의 눈도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링링은 중국 동쪽 해상을 지나 금요일 오후에는 제주도 남서쪽 해상까지 접근하겠고요. 이후 서해로 북상해 토요일 낮에 수도권 부근을 지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태풍이 당초 예상보다 강할 것으로 보여 걱정입니다. 제주도에 접근할 때까지도 초속 35m의 강풍을 동반한 강한 중형 태풍의 위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오른쪽에 위치해 전국 대부분 지역이 태풍의 강풍 반경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수확철을 맞은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남의 한 지역 공기업에서 조직적인 대규모 채용 비리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공기업은 오늘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김유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치러진 지방공기업 경남개발공사 논술 문제지입니다. 4급에서 7급까지 6개 분야별로 논술 문항이 2개씩 담겼습니다. 당시 이 문제지를 미리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응시자 6명은 모두 경남개발공사에 합격했습니다. 2015년에는 정규직 공채 응시자 4명에게 객관식 답안 등을 빼돌려 사전에 전달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건 형식은 공개 경쟁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 채용할 때 이미 그 채용할 사람 다 정해놓은 제한 경쟁을 했다는 말이죠. 1년 넘게 의혹을 조사해온 경남지방경찰청은 당시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박재기,
배한성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 전현직 임원 8명을 기소했습니다. 또 부정응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10명과 채용 대행업체 관계자 등 7명도 기소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남개발공사도 채용 당시 인사 담당자 5명과 합격자까지 모두 15명을 오늘자로 직위 해제했습니다. 앞으로 뭐 채용비라든가 인사 이런 비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비해서 인사혁신위원회에서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합격자 10명 가운데는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를 지지하던 산악회 회원과 가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주위의 사람들이 법원으로 좀 참석을 해주면 안 좋겠나 이랬어요. 그래서 한 번 딱 자리에 가고. 하지만 경찰은 부정채용 청탁자들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입건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80대 노모와 장애인 아들 피살 사건의 용의자, 둘째 아들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모와 장애인 형을 돌보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오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가양동 모자 피살 사건의 용의자였던 둘째 아들 신모 씨가 오늘 오전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80대 어머니와 지체장애인 형의 피살 이후 경찰이 추적에 나선 지 54시간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심 씨가 사건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심 씨가 평소 괴로워 보였다고 말합니다. 혼자 사니까는 괴로우니까 많이 그런 걸 느끼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여기서 피고 저기서 피고 여기 와서 피고. 어머니와 형 앞으로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연금 등이 나왔지만 동생 심 씨는 전기설비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하지만 아흔을 바라보는 노모와 30년 넘게 알아온 근육병이 최근 더 악화된 형을 돌보면서 심 씨는 다니던 일도 그만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 때문에 일을 안 나와서 한 8개월 전에 못 나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혼자도 스트레스 받고. 노모와 장애인 형은 평소 요양보호사와 활동보조인 등의 지원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심 씨는 거동이 불편한 식구들을 돌보는 게 너무 힘들다며 사건이 있기 며칠 전 지인에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힘들다고 그래서 힘내라고 어떡하냐고. 그게 며칠 전에 며칠 전이죠. 얼마 안 됐네. 고생 많이 했어. 경찰은 심 씨의 유서를 찾는 한편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노모와 형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전국 이마트 내 일렉트로마트 매니저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고객들에 대한 욕설과 성희롱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마트 측은 제보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용 기자입니다. 이마트 가전 판매점인 일렉트로마트 전국 매니저들 단체 카톡방입니다. 여성 고객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갖가지 욕설을 늘어놓습니다. 틀니를 한 노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가며 노인 고객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고객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여성 사진을 공유하고 성희롱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 같은 카톡 내용은 지난해 6월부터 약 한 달간 대구와 강원, 제주, 목포점 등 이마트 전국 매니저들 12명이 단체로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책임지고 사과하라!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이마트 대구 월배점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소비자 인권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며 이마트 본사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마트 자체의 조사와 징계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의 수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보자가 이미 지난 3월에 이마트 본사 신문고에 이런 내용을 신고했지만 이마트 측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마트 측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관련자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소재 애플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일탈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관련자들을 엄중히 징계할 예정입니다. 고객들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롱과 모욕을 일삼은 대기업 직원들의 도덕적 일탈에 소비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 허리케인 소식입니다. 허리케인 도리안이 카리브해의 바하마를 초토화시킨 뒤
미 본토 플로리다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력은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시속 200km 가까운 풍속의 위력적 허리케인입니다. 플로리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김은규 특파원, 현재 있는 곳이 허리케인 도리마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가요? 네,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지나가고 있는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 주피터에 나와 있습니다.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도리안이 지금 이곳 주피터를 지나서 북쪽으로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를 왼쪽으로 바라보며 북쪽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미 본토에는 상륙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네, 도리안은 당초 미 본토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순방도 취소하고, 그러면 미국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요? 바하마를 초토화시켰을 때만 해도 미 플로리다주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리안이 바하마 인근 해상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 이곳 일기예보로는 앞으로 3시간 뒤부터 다시 도리안이 힘을 회복해 북쪽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미 본토로 접근하기 전 역대급 허리케인 주피터는 영국령 바하마를 강타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는 5명이지만 초토화된 바하마에선 사상자 확인조차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Other buildings have been completely or partially destroyed. There is an extraordinary amount of flooding and damage to infrastructure. 이곳 주피터 해안을 비롯한 미 플로리다 일부 도시에는 주민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취재진이 돌아본 어젯밤 해안 도심은 주민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유령 도시를 방불케 했습니다. 미국 동부를 종단하는 고속도로는 긴급 전력 복구 차량 등 군안 차량들만 보였고 일반 차량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등급은 낮아졌고 움직임은 정체됐지만 허리케인 도리안의 바람의 강도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고 이곳 기상당국은 밝혔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플로리다주 주피터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홍콩 시위대의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그만두고 싶다, 송환법 추진을 후회한다고 한 사석 발언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중국 중앙정부의 내부 기류도 알 수 있는 대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서 이게 혹시 고의로 흘린 것 아니냐 하는 여러 추측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홍콩 강민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이 지난주 홍콩의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송환법 추진을 후회하며 그만두고 싶다고 말합니다. 일부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It's just unforgivable. If I have a choice, the first thing is to quit. Having made a deep apology is to step down. 중국과 홍콩 시위대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합니다. Political room for the chief executive, who unfortunately has to serve two masters by constitution, that is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and the people of Hong Kong. That political room for maneuvering is very, very, very limited. 중국 정부가 현재 홍콩 사태를 바라보는 분위기도 전했는데 국제적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당장 군대를 투입하기보다는 사태 장기화를 불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CBG has absolutely no plan to send in the PLA. They and ourselves have no expectation that we could clear up this thing before the 1st of October. 녹취를 입수해 공개한 로이터는 람 장관이 최근 중국 중앙정부에 송환법 철폐를 제안했다가 거부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람 장관은 그러나 녹취가 공개되자마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I have never tendered a resignation to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무엇이 진짜 속마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캐리람 행정장관이 홍콩 시민들의 동정을 얻기 위해 실수를 가장해 작심 발언을 한 것 아니냐, 또 각본에 따라 일부러 흘린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에 총탄으로 추정되는 금속 물질과 함께 협박 편지가 배달돼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편지엔 한국인은 떠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틀 전엔 일본 우익단체 간부가 주일 한국 대사관의 우편함을 파손했다가 체포되기도 해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수연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의 주일 한국대사관에 문제의 소포가 배달된 건 지난달 27일. 총알로 보이는 금속 물질과 함께 편지가 배송됐는데 편지엔 소총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은 떠나라 등의 협박성 내용이 쓰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송자는 쓰여 있지 않았고 수신자는 지난 5월 이임한 이수훈 전 주일대사였습니다. 일본 경시청은 편지에 적힌 필적을 감정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이거 받아가지고 바로 경찰 측에다가 이제 조사 의뢰하고 넘긴 상태입니다. 이틀 전에는 일본 우익단체 간부 67살 하라구치 나가오 씨가 한국 대사관에 설치된 우편함을 파손하다 체포된 상황.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곳 대사관은 평소보다 더 엄격하게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도로를 건너서 촬영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대사관에 대한 경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일본의 포털 사이트에서는 한국인의 자작극이 아니냐는 댓글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공관의 안전과 기능을 위해 일본 측이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미얀마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양국이 개발 분야 협력을 통해서 상생 번영을 촉진하기로 했다면서 미얀마에 대한 대외 경제 협력 기금을 늘리고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얀마 진출 한국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코리아 데스크와 장관급 경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0%를 기록했습니다. 소수점까지 따져보면 0% 이하,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물가는 떨어지고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당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 1965년 집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소수점 아래까지 따지면 마이너스 0.038%로 사실상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2분기 경제 성장률은 7월 집계보다 0.1%포인트 낮은 1%로 나타났습니다. 성장 동력은 약한데 물가까지 낮아지자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되면 가게나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물가가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져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선을 그었습니다. 물가가 하락한 건 지난해 높았던 농축수산물과 기름 가격이 올해 안정되면서 빚어진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실물 경제도 그래도 아직도 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자산력 금융시장에 어떤 큰 버블도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이 연말엔 0% 중후반, 내년엔 1%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표에서 보듯 소비와 투자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물가 수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을 내놓은 지 2달 만에 내일 다시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매각이 결정된 제2의 국적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규모는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 입찰 마감일인 오늘 최소 3개 이상의 업체가 명단에 올랐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금호 산업은 비공개라며 함구하고 있지만 예비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힌 업체는 일단 3곳입니다. 제주항공의 모기업인 애경그룹과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 KCGI, 여기에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가 공동으로 인수전에 참여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저비용 항공사 선두주자로 현재 항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KCGI는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의 재무구조도 개선시키겠다며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사업 다각화를 꾀하며 아시아나항공을 원했고
작은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에셋을 합류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사업 다각화를 꾸준히 진행해 오면서 많은 물건들을 많이 찾아왔었어요. SK와 한화, CJ 등 대기업은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모펀드 몇 곳이 뛰어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애경은 주가가 소폭 올랐지만 미래에셋은 하락, 현대산업개발은 10% 가까이 큰 폭 하락했습니다.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항공산업으로 들어가서 그게 과연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그게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고. 아시아나항공 인수 대금은 최소 1조 원에서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수 협상 후보가 확정되면 이달 말까지 실사가 진행되며 연말까지 매각을 완료한다는 게 금호 측의 구상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대학 수시 제도가 빚어낸 부작용, 오늘은 지방의 고등학교들의 행태를 짚어봅니다. 상위권 학생들을 이른바 명문대에 진학시키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데요.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밤 10시에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모아놓은 특수반입니다. 저기 6년반이라고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가지고 이제 따로 자습하고. 아니 특강 같은 것도 듣고 자습실도 있고. 이반 학생들은 생활기록부도 스스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5년반 학생들이 선생님께서 너네 적어라고 시키셔서 그거를 학교 반 컴퓨터에서 본인의 자율활동을 밝히시는 거죠. 내 생기부도 중앙이 때문에 지켜달라고 하고 대대로 이어진 관행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니가 똑같네 하면서 공부 잘하니까 이런 것도 해주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적도 많았고. 학교생활부는 교사가 직접 써야 하고 이를 어기면 불법입니다. 성적 봐주기 의혹도 있습니다. 지난해 중간고사, 전교 1등을 하던 학생이 답안지를 바꿔 쓴 뒤 다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자 찢어버렸던 첫 답안지를 인정해줬습니다. 놀고 보고 해가지고 그 찢은 종이를 다시 테이프로 붙여서 그거를 성적을 인정해줬다고 들었어요.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을 위한 배려가 다반사였던 셈입니다. 학교도 답안지 교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생기부 셀프 기재에 대해선 기초 자료를 쓰게 했을 뿐 생기부를 직접 적게 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그 활동 보고서 쓰지, 같은 보고서를. 그 활동 보고서 쓴 걸 가지고 바탕으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쓰는 거죠. 상위권 학생을 위한 이런 배려는 이 학교만의 관행이 아닙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는 성적 우수반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의혹으로 지난달 교육청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일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나머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들러리가 되는 거죠. 수시 전형을 통한 명문대 진학을 위해 일부 학생들에게만 집중된 특혜와 차별로 얼룩진 교육 현실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이런 상황은 수시, 그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키우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 입시 전문 업체가 가장 공정한 대입평가 요소를 물었더니 절반 가까운 44%가 수능을 꼽았습니다. 고교 내신 성적인 학생부 교과 또 학생부 비교과보다 수능이 공정하다고 보는 거죠. 수시를 없애고 전부 정시로만 선발하자거나 차라리 예전 학력고사 때로 돌아가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또한 정답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대입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사교육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문의 전화가 쏟아졌고 사교육 업체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정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사교육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실제 정시를 확대하면 사교육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는 이른바 특권층의 자녀가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과거 수능 위주로 선발할 당시 교육특구로 불리는 강남 지역의 쏠림 현상이 훨씬 심했습니다. 서울대 입학생의 30-40%를 강남 3구 학생들이 차지한다. 이럴 정도로 수능이 공정성도 그렇게 기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풀이 중심인 정시는 창의성이 핵심인 미래 인재상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교실이 붕괴되고 학생들이 EBS 문제집을 푸는 이 교육, 대학에 가서 전공을 공부하고 또 사회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성적 위주로 진학하던 시절 사교육으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자성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불거졌다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게 교육계의 입장입니다. 적당한 비율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어떤 한쪽으로 몰아가면 곤란하다. 그래야 특목고나 자사고나 일반 고들이 골고루 자기한테 맞는 전형을 골라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은 이번 기회에 대입제도의 개선을 꾀해야 한다면서도 문제풀이식 중심의 정시 확대 같은 졸속 해법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 소식은요? 그러니까 대화창에서 그 주고받는 이모티콘 스티커라고도 하죠. 예. 화면 보시면 뭐 일본어로 좀 돼 있는데 뭐 수고했다, 잘 부탁한다 이런 뜻인데 자세히 보면 배경이 이제 우길승천기, 우길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지금 일본어로 돼 있는데 저게 지금 일본에서 파는 건가요?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한일 양국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예. 저 구입이 가능한데 파는 주체가 이제 네이버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정확히는 자회사고 라인이 팔고 있는 거고요. 라인 하면 얼마 전에 논란이 한번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를 팔아서 그걸 급히 내리고 뭐 이랬던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우길기 저런 캐릭터를 팔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 캐릭터에서 문제는 저 우길기인데 저게 이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어서 우리로선 여러 가지 역사적 상처도 있고 분노를 또 일으키고. 그렇죠. 사실 이제 오늘 좀 하려고 했던 얘기가 이제 도쿄 올림픽입니다. 사진 하나 보시면 저기 이제 도쿄 올림픽하고 함께 열리는 이제 패럴림픽이라고 하죠. 장애인 올림픽에서 선수들에게 수여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인데, 예. 그러니까 여기도 저렇게 이제 우길기 모양이 들어갔다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하필 저 메달에 저런 우길기를 상징하는 저런 문양을 왜 넣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장애인 체육회가 이제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고요. 여기에다가 오늘은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그 본 경기장에서 우길기를 들고 응원하는 거를 허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외교부가 아예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 입장 발표하는 거 들어보겠습니다. 우길기라는 것이 주변 국가들에게 과거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일본 측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네,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 사실 스포츠에서 정치적 행위는 엄격하게 사실 금지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올림픽 헌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좀 읽어드리면요. 50조 2항이고요. 예. 어떠한 형태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혹은 인종적 선전도 허용되지 않는다. 저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사실 우리나라 선수도 스포츠 행사에서 어떤 행위를 하다가 징계를 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2012년 런던 올림픽이었죠. 보시는 것처럼 축구 한일전이 끝난 뒤에 예. 이 박정우 선수가 저렇게 이른바 독도는 우리 땅 세레모니를 펼쳤었잖아요. 저때 이제 결국 출전 금지 그리고 벌금 처분을 받았었고요. 그런데 일본 측 같은 경우에는 우길기 문양에 들어간 유니폼도 입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 그런 걸로 해서 일본 측이 제재를 받은 경우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죠? 일본은 왜 제재를 받지 않은 거죠? 그게 명확히 아직은 드러나지는 않고 있고요. 실제 예. 사례를 봐도 그런 식으로 제재를 하는 게 그때그때 다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서경덕 교수 같은 경우에 어떤 견해를 밝히고 있냐면 IOC, 그러니까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우길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예. 어쨌든 지금 이번에 결정됐다는 우길기 응원도 은근하게 우리를 자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고요. IOC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인식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게 필요해 보이군요. 그게 어느 정도 외교력으로도 좀 담보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이 아마 서 교수의 견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금속이나 돌로 만든 불상과는 달리 조선시대 백자로 빚은 불상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물관에도 없는 희귀한 유물인데요. 유동엽 기자가 소개합니다. 순백의 백자 빛깔 그대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손을 모은 부처. 지그시 감은 눈과 가는 입술에서 아련한 미소가 배어나옵니다. 7cm가 채 되지 않는 높이. 까맣게 오칠한 받침대를 포함해도 작은 종이컵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머리에 쓴 보관에서부터 흘러내린 가사자락까지
흙으로 빚어구운 백자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섬세한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워낙 불상이 조금해서 잘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모든 부위가 다 섬세하게 잘 조각되어 있고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도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 불상이 담겨있던 작은 상자에는 한문 글귀가 남아 있습니다. 조선 중기에 분원에서 제작했다는 내용으로 독립운동가이자 서예가인 위창 오세창 선생이 1926년에 쓴 겁니다. 분원은 주로 왕실 도자기를 만들던 곳인 만큼 이 불상 역시 왕실 주문으로 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자기로 빚은 인물상이나 보살상은 전해지는 유물이 몇 점 있지만 형태가 온전한 부처상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까지 발견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작품은 문화재급 작품의 준에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자불상은 한때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유동혁입니다.